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 요인 해소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OECD 디지털 금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을 확정지으며 향후 한러, 북러 관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년 집권에 나서는 스트롱맨 푸틴은 대선 종료 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절반 이상 기업이 3월 넷째 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8일엔 하루에만 700곳이 넘는 기업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오전 1,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5.5%라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성장 둔화세가 이어진 것이고요.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춘제 연휴를 전후해 여행 수요 증가를 강조했으나 실제 중국인들의 소비 성장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은 증가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로 예측치와 이전치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다양한 거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가 경제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루어집니다.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5.28%로 1991년 이후 5%대 임금 인상률은 33년 만이고요. 또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3.1% 오르면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일본이 마침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4%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0.5% 넘게 오르면서 지수는 2680선을 넘어선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주도 업종은 바이오와 조선인데요. 두 업종 모두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 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경계감에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전환했지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1,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발을 빼고 있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오늘 모두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강세로 코스피 대비해서 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34%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890선도 넘어섰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바이오 업종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투자 경고 지정 해제 이후 강세 보이고 있고요. HLB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는 강한데요. 모건 스탠리의 CATL 목표 주가 상향으로 2차 전지 소부장 쪽 강하고요. 오늘 리튬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1,29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88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와 함께 변압기, 전력 쪽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구리 재련 업체는 공동 감산에 돌입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선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일진전기입니다.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1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고요. 또 지난 15일 쿠웨이트 수전력부와 1,282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아주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일진전기 가장 강합니다. 현재 18% 넘게 빨간불 켜주면서 17,3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대원전선과 가온전선도 각각 7%대 강세 보여주면서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시장은 주말을 보내고 온 이후에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자체 빨간불을 켜주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통화 정책 이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내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는 FOMC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국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각 나라별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FOMC 이전에 BOJ가 열리는 만큼 여기서 나올 발언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지 시간은 오늘부터 GTC도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총 시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총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나 다음 주에는 슈퍼 주총 위크를 앞둔 만큼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볼까요?
네,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의 강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밀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뭐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라든지 흐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최강대국으로서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군들 중에선 반도체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2차 전지도 좀 엮였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과 조선 쪽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특정 기업들을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우리가 CDMO라고 하죠.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데 뭐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위권에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3위권에 있는 기업이 중국의 우시라는 기업인데 이 우시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넥스나 ST팜은 오늘 다른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제가 2월 달에도 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약 4년 동안의 기간에서 3월 달과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FOMC라든지 일본의 통화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탄력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 관점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만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로 굿뉴스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가 너무 안 좋거나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니거나 수년 동안 적자가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제외하시고 업력이 좀 되거나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단 위주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3월 달과 4월 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탄력적인 종목군들은 제약바이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주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이건 뭐 꼭 호재라기보다는 변동성 요인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GTC라고 하는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부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엔비디아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쪽에 방점을 찍느냐, 뭐 실적과 관련된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이번 GTC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뭐 구글도 별로고 아마존도 별로다. 우리가 다 하겠다. 너희가 뭘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나서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너희들은 데이터만 달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면 엔비디아는 만인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잘 되긴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이번에 GTC의 선언이 엔비디아가 우리가 독불장군이 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회사들과 좀 더 협력을 열면서 별 얘기가 나오지 않을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주가 퍼포먼스로 보면 엔비디아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강점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뭐 테슬라, 애플 만인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별로 좋은 그림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한풀 접어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발표를 하는 게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GTC를 통한 엔비디아의 스탠스를 확인해 보자는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회의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일단 BOJ와 관련돼서 일단 민감하게 움직일까가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오늘 엔화도 상대적으로 엔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증시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BOJ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느냐가 글로벌 증시에 단기적이 아닌 중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에 지금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정부, 그다음에 연준, 그리고 BOJ 이 세 곳이 전 세계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가장 중요한 대표 은행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다 멈추면 최소한 유동성으로 올랐던 부분은 되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BOJ가 단계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 금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연준보다는 BOJ를 좀 더 이번 주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더 주목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어떤 뉴스 배드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저도 배드뉴스라고 준비를 해오긴 했지만 그냥 경계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일본의 BOJ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 경계감 정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FOMC라든지 BOJ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극단적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추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FOMC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드뉴스로 준비를 해왔지만 그냥 추이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미 선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이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조선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정유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죠. 테마성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도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오늘도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라기보다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만 보지는 말자.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전기전자라든지 조선주 같은 전기전자는 아니지만 조선주 쪽 같은 경우 우리가 또 가치주로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부각되는 부분, 이 부분을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오르고 하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선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69%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가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선 sek터가 오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를 살펴본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포진이 된 섹터입니다. 모더나와 그리고 코로나19 제대열 섹터가 있는데 모더나 섹터에서는 6.28%의 강세, 코로나19 섹터에서는 4.77%의 강세, 제대열 섹터에서는 3.95%
4.95%의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캐릭터 상품 섹터 내에서는 섹터 내에서 리튬 포어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는 5.03%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저PBR 섹터가 꽤 많이 보입니다. 생명보험 섹터, 은행 섹터, 그리고 손해보험 섹터가 있는데요. 생명보험 섹터에서는 3%대 약세, 은행 섹터에서는 2.08%의 내림세, 손해보험 섹터에서는 1.49%의 내림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섬유 섹터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81%의 하락률이 포착이 됐고요. 인터넷 대표주들은 다음 주에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68%의 내림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선 조선주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오늘도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는데요. 최근에 중후장대 쪽에서 올라가는 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 조선주도 강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전선주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뭐 언급됐고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조선도 이 안에 묶어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 조선은 좀 열애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끼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전부 한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선, 그다음에 전력기기, 배 전부 미국이 이 시장에 끼어들면서 미국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진전기, 뭐 대한전선, 뭐 그 외에 뭐 희성전선, 가온전선 여러 가지 전선주들과 더불어 LS그룹주, LX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신고가, HT현대 일렉트릭의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한 통으로 묶여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베팅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구조적인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구조적인 상승이 멈추려면 아무래도 앞단에 있는 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체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장 이런 것들이 정체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없다면 아무래도 새 공장 짓고 전력 잡아먹는 하마인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지으려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같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수출량이라든지 송합기, 송배전, 뭐 변압기 이런 것들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전선주만 주목할 게 아니고 다시 전체적으로 한 통이다. 네. 전력기기, 송배전, 그다음에 전선이 모두 하나의 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입니다. 국내에서 비중 늘어봐야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고 실제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도주는 HT현대 일렉트릭이었고 효성중공업이 뒤를 쫓아가고 있고 최근 미국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LX 일렉트릭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뭐 최근에 뉴스나 공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꽤 물량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 확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발 이슈로 반응하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시면서 전력과 관련된 이슈 묶어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좋은 모습이 나오죠. 아까 섹터에서는 잡히지가 않았는데 리튬 포어스라는 기업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었던 삼성 SDI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은 실제로 경기가 돌아서고 업황이 돌아선 거에 비해서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1월 말쯤에 저점이 잡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원래는 전해액 쪽만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다른
종목군들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제이오라든지 뭐 나노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전고체로 많이 엮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CIS 같은 경우는 전극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S라든지 PNT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고 시장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 흐름은 벌써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있을 만한 매출을 어느 정도 땡겨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쪽이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주가의 흐름은 지금부터 당분간은 우상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하나기술이라는 종목도요, 원준이라는 기업도요, 이제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반도체가 장 초반보다는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반도체 쪽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쪽도 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우리 시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조금 이제 욕을 먹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뭐가 좋냐 이런 말씀들 들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2달 동안 우리 시장 우상향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밀릴 만한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빠른 종목을 선호하는지 혹은 좀 길게 좀 끌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제가 앞전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 4월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바이오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나 그리고 2차 전지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이 미국 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를 했을 때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인프라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에너지 쪽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원전 쪽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바이든도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당장에는 뭐 돈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원전까지도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로 시작해서 뭐 조선과 제약, 바이오, 원전까지 관심 확대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짚어주신 김에 이 종목도 오늘 좀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꽤 많이 오르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핵심 황화 리튬 공장을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15%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좋은 상승이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전고체가 사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뭐 작년 말에 삼성 SDI에서 샘플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2027년도가 돼야지 양산이 되고 이제 상용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이제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이수 스페셜 케미컬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 물론 우리가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전고체 쪽으로 좀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 SDI는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지분 가치라든지 양극재 회사인 SMT였네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양극재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이 1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배터리 셀 쪽을 빼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캐파를 비교해 봤을 때는 때에도 삼성 SDI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고체까지 붙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하방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상징적으로 전고체 쪽과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I가 밀리지 않을 때에는 전고체 관련주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고요. CIS, PNT,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서 따라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2차 전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주도주는 삼성 SDI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사질환 관련해서 지방간염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 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뭐 동아ST, LG화학 등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나요? 네,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GLP-1과 관련돼서 이게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특히 성인병이나 대사질환과 관련돼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GLP-1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위고비르라는 것이 결국 네.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GLP-1에서 나온 원래는 이 다른 당뇨병 치료제로 했던 것이 이름이 바뀌면서 비만 치료제가 되고 또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쪽의 대사 질환에도 영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GLP-1을 둘러싸고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병, 대사 관련 질환에는 다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대형사는 여기에 다 관심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임상 1상, 2상 정도의 수준이라 제품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네. 지금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뭐 간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전체적인 주가 동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미약하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관심은 지금 미국 학회, 미국 암학회에 좀 더 네. 관심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셨던 여러 대형주들의 흐름도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오늘도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지금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네. 대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구체적인 종목으로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사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단기적으로는 좀 더 관심 가지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긴 관점에서 네.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짚어줬던 이슈와 관련해서 한미약품은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알테오젠의 주가를 더 주시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회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암학회도 있고요. 지금은 또 유럽에서 바이오 스프링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일단 뭐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엔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중항체라든지 MASH 같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어서 바이오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큰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 그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이 올해나 내년에 많이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제형 변경에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임상 2상에 들어갔다 3상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으로는 임상 3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실질적인 라이센싱 아웃이죠.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공교롭죠. 해외에서
굉장히 큰 빅파마들이 만료가 되는 기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기술 수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과거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기업들마다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전 비만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비만 쪽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ADC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레고캔바이오가 앞서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제형 변경이나 뭐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알테오젠도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관련돼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네.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요즘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종근당 같은 기업들 혹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도 여전히 전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씩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옮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내선 시총 상위 기업들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섹터 중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를 할 때 반도체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도 견제를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중고 성과도 띄고 있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죠. 네, 뭐 중고 성과 오른 지는 꽤 됐고요. 이미 뭐 신조 성과는 오른 지 더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거죠. 안 오르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오면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신조 성과와 중고 성과는 오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운임조차도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마치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뭔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이들 종목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상승 에너지가 부족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툭 터지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이것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결국은 이런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거나 뭔가 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인정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뭐 기자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HD, 현대, 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순환매가 돈다라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저도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탄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조선주들 좋죠. 굉장히 좋죠.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노조가 몇몇 단체들의 의견을 규합을 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좀 불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재를 좀 해달라.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조사를 들어갔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건조가 된 선박을 이용한다거나 그 선박에 물품을 실어서 미국 내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조선소를 이용한 것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최근 들어서 조선주라든지 이쪽으로도 자금이 분명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술주, 성장주 좋습니다. AI 쪽 저는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 기대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점대에서 막 고개를 돌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점대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기업이 주가 상승 승률에서는 더 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어서 엔터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7인조로 이제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간 엔터주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 종목이 아마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PER 기준에서 한 12배까지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뉴스가 기대되고 있는데 과연 뭐 두려워할 게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뭐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이비몬스터가 4월 초에 음반을 발표했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는지에 따라 주가는 다시 출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기대감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비몬스터가 6인조가 아닌 7인조로 완전체로 일단 복귀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맛배기 정도였다면 이번에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나온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국내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글로벌 반응은 생각보다 좀 뜨거웠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일단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4세대를 살펴보면 뭐 3세대 쪽에서는 뭐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이런 쪽이 있지만 4세대 쪽에서는 그래도 뉴진스가 제일 좋은 성과를 지금까지는 내고 있었는데 과연 그 정도에 준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면 대박인 거고 그에 준하지 못하는 조금 더 낮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뉴진스가 아마 작년에 1,0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이 르세라핌이 한 600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 정도만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를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블랙핑크 없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블랙핑크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블랙핑크의 예를 들어서 뭐 절반, 뭐 3분의 1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생기면 그러면 주가 빠진 것 정도는 일정 부분은 되돌려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하이브나 JYP 엔터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탄력은 빅4 중에서는 여전히 YG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YG 플러스에서 내는 플레이브가 최근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시장 관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높고 음원 성적도 잘 나오더라라는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YG 엔터의 실적이 일정 부분 개설될 가능성은 저는 1분기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엔터주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어서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어떤 걸까요? 예, 전 일단 PCB 쪽으로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제가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주가가 저점대에 있는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준비해봤고 종목 이름은 TLB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DDR5와 관련돼서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D램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 3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잡아먹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4분기 D램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가 DDR5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낸드 쪽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TLB 같은 경우는 이 DDR5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 TLB라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제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좀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반등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TLB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7,200원이에요. 근데 27,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TLB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전력기기 큰 틀에서 보면 전력기기의 발전 설비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BHI입니다.
아까 이재규 본부장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전력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걸 태양광 풍력으로만 메꾸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을 때 작년에 지었던 공장, 재작년에 지었던 공장보다 전력이나 물을 쓰는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있는 시설도 조금 고쳐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원자력을 안 만들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아리백에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국내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복합화력을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일러 만드는 회사입니다. 단순 보일러가 아니고 주기기, 발전의 주기기에서 열과 관련된 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보일러를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서 보일러를 포함한 이 주기기 보일러를 만드는 업체로서의 위상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외 쪽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지금 뭐 PER이나 PBR로 보기엔 어려워도 올해 수주가 급증하면서 매출액 정도의 시가총액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매출이 한 3,300억 정도였던데 지금 시총은 그에 준하지 못하는 한 3천억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올해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이 매수 가격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보합권일 때보다는 좀 더 늘렸을 때 한 9,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픽 종으로 BHI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9,5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 라인 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미중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선과 바이오 주가가 반짝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선 기자재주는 그 안에서 주가 탄력성이 부각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 역시도 신규 매수 괜찮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